자, 2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부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건부, 감가의 정도는 건물 면적에 비해서 그 아래에 있는 부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이 부지에 대한 제약은 작아집니다. 작아지기 때문에 건부, 감가의 정도도 작게 나타난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 2번 건부지 개념이 나오죠. 건부지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여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뒤에 또는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 이 지문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그 뒤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 하면요, 요거 택지 얘기잖아요. 그래서 뒤에 말이 들어가서 틀린 지문. 자, 이 택지 우리 관련해서 택지가 주어지는데, 이 택지상에 건물이 없다. 건물이 없으면은 나치고요, 택지상에 건축물이 있어요. 예? 택지상에 건축물이 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뭐라고 한다? 건부지라고 해요.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 그러니까 틀린 지물이지. 예? 자, 그래서 2번 정답이 되어 있고, 3번 지상의 건물이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상태의 토지, 건물이 없는 상태의 토지는 낮입니다. 낮이보다 오히려 감가 요인이 되는데, 이것을 건부, 감가라고 한다. 개념이 나와 있죠. 자, 건부지는 지상의 건물과 함께 뭐를 우리는 복합 부동산의 개념. 자, 지상에 요 건물과 함께 이렇게 결합이 돼서 뭐를 이루어주고 있다? 우리는 복합 부동산의 개념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4번 맞고 5번 건부지는 기존보다 건축 규제, 건폐율, 용적률 규제가 강화될수록 어떻게 돼요? 건부 우리가 증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에는 특히 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이 낮이보다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정답이죠. 좀 우선 29번 건부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3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활동에 따라 토지를 분류할 경우에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옳은 것. 자, 필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최소의 면적 단위다. 자, 필지는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필지는 토지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뭐가 나오죠? 토지 소유자의 뭐를 구분한다? 권리. 예?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 또는 법률상의 단위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동일 용도적 지역 내 동그라미, 내가 떴어요. 내에서 소분류, 상호간에 이행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죠. 자, 예를 들어서 택지 지역 내에서 공업적이 주거적으로 변한다. 뭐가 된다? 이행지 개념. 자, 3번 건부지는 건축물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이 부지상의 건축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된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틀렸죠. 어디에? 여러분이 토지상의 건축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잖아요. 미치지 않는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뭐죠? 연면적이 아닙니다.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공지라고 해요.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 틀린 지문이 되겠고, 5번 맹지 소유자는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 그 주위 토지를, 밑줄은 또 당연히 사용 밑줄, 여기 틀렸죠? 여러분, 맹지 소유자는 그 주변 토지,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 주위 토지를 이용할 때는요, 뭘 해야 돼? 지료를 지불해야죠. 토지 소유자가 가장 적은 손해를 보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료를 줄 수도 있고 또 뭐를 한다? 우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31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겁니다. 틀린 게 포인트입니다.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공지라고 한다. 개념, 기억, 맞는 지문이 나와 있죠. 니은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로서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 요거 뭐죠? 부지의 개념, 부지의 개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택지보다 더 넓은 개념이 뭐가 된다? 부지.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이 건축 불가능한 토지까지 더해주죠. 그래서 일정한 용도에 제공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하천용 부지, 이런 용도 뒤에 부지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리가 최근에 우리 3번, 작년까지 해서 3번 또 지문에 출제를 한 용어. 부지. 자, 나지가해라, 부지의 개념이고, 딕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하죠? 맹지. 도로가 주어졌어요. 도로 조건에 따라 구분을 할 때 A 토지가 있고 B 토지인데, B 토지가 바로 뭐다? 맹지다. 맹지 올해 또 용어 잘 알아둬야 되는데, 맹지는 뭐죠? 정상적인 토지 가치에 비해서 가치가 상당히 낮죠. 감가가 발생하고, 또 맹지상에는 어떻게 그래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다른 사람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여러분이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또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필지라고 하는데, 시험 지문에 보면요, 요 두 가지를 제일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한다는 거. 당연히 작년에도 뭐가 나왔어요? 요거 출제했잖아요. 필지입니다. 자, 5번째,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적, 임지적 상호 간에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토지를 뭐라고 하죠? 후보지. 그래서 후보지 개념이 최근에 계속 출제하는데, 뭐 올해도 중요한 용어예요. 용도적 지역인 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이죠. 자, 여러분이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짓는다든지, 최근에 전답을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용해서 택지 조성한다, 이런 경우가 후보지예요. 그래서 용도적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는 우리 토지를 뭐라고 하죠? 후보지. 올해 또 중요한 용어입니다. 후보지.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후보지와 뭐를? 이행지를 구분을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후보지 개념 우선 여러분이 확인을 해두시고, 또 이행지는 아까 문제 풀 때 뭐라고 했죠? 안에? 내가, 여기 시험 지문에 내가 있나 없나 확인을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우선 틀린 것은 니은, 디귿, 니을이 틀렸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박스 형태 28회와 30회는요 우리 앞에 우리 문제 5개 용어 갖고 틀린 걸 냈고요, 29회는요 이렇게 박스, 22회, 24회, 29회는 박스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런 박스 형태로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부동산 활동상의 토지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을 묻습니다. 자,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하여서 상업지로 전환한다. 여러분이 이 택지 지역을 세분했죠. 그래서 이 주택 지역이 뭘로 오죠? 네, 상업 지역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 자, 그리고 공업지가 경기 불황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자 이것은 다시 뭘로 간다? 주거지로 이렇게 또 전환 중인 토지다. 또 도로변 과수원. 자, 농지 지역을 더 세분화시켰을 때 전, 답, 과수인데 이 도로변에 이 과수원이 뭘로? 전, 또 전으로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요 안에서 움직이죠. 이거 무슨 개념? 이행지 개념. 이행지. 자, 여러분, 우둥지는 토지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둥지라고 하고, 채비지는 환지 방식에 있어서 공공 용지를 확보하거나 우리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가 바로 채비지고, 후보지, 한계지는 택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토지를 한계지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여기서는 하나 모르면 틀립니다. 이런 게 좀 난이도가 높아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게 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한 부분을 공지.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 기억은 틀렸습니다.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맹지 개념 맞습니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맞죠? 필지는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해 줍니다. 자, 낮이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식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낮이라고 하죠. 낮이에 지금 개념이 나와 있죠. 낮이의 개념. 그래서 21회 시험과 24회, 25회 시험에 출제가 된 용어. 시험제 또 낮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보면 자,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 그러니까 부지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뭐죠? 니은과 디귿과 니을과 미음 네 가지가 맞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도 묻는데 후보지와 이행지는 전환 이행 중인 토지로서 후보지는 모두 지목상의 변경을 초래해. 여러분 이 말을 택지로 가면 뭐 대나 공장 용지로 가는 거고 전답 과수원 지목이 이쪽 가면 또 대나 공장 용지로 가니까 지목 변경 모두 초래해요. 후보지는. 근데 이행지는 모두 지목상의 변경을 초래하는 토지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돼? 주택지역은 지목이 뭐다? 대. 상업지역도 지목이 뭐다? 대. 그럼 주택지역이 상업적으로 오면은 대에서 대로 오기 때문에 지목의 변경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지문. 니은 빈지는 자 여러분 전답 등이 우리가 집안이 절토되어 하천으로 변한 토지가 빈지가 아니라 무슨 개념? 포락지. 네, 포락지. 26회, 28회 또 작년 또 출제되는. 좀 최근에 용어가 좀 어려워서 이것도 최근에 또 자주 출제를 하죠. 포락지 개념입니다. 빈지가 아니죠. 빈지는 우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뭐죠? 예.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하는 바닷가인데, 그래서 시험 지문에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뭐죠? 이용실익은 있는 토지로서 우리가 나타나는 개념. 빈지. 자, 소지, 작년에 정답 물었습니다.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소지. 이거는 작년에 출제가 된 용어. 예, 작년에 또 출제된 용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작년에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자, 빈지는 28회 시험에 출제고 또 작년에 또 출제됐어요. 요거 비교하는 거 바꿔서 자주 출제를 하네요. 주의 좀 해두시고. 자, 그 다음 맹지는 도로와 전혀 접하지 않은 토지인데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 그럼 대하면 안 되죠. 자, 나지는 우리가 관련해서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하면 지목이 뭐일 수도 있다? 대일 수도 있는데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뭐다? 공장, 용지일 수도 있고 체육용으로 이용하면 체육, 용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로 설정된 하면 안 돼.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설정되었을 때를 나대지라고 합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미음은. 그래서 맞는 지문은 기역 맞고 디귿 맞고 니를 맞고 3개네요.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자,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이런, 아까 옳은 거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형태로 출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형태는 29회 시험에 이런 형태로 출제했어요. 자, 택지는 토지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이나 사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틀린 지문이죠. 택지는 주거용, 시험 지문에 요걸 2번 출제를 했는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에 있거나 앞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택지이죠. 택지에 대한 개념. 그래서 택지가 21회, 29회 2번 또 출제가 된 용어. 자, 그래서 기역은 틀린 지문이 되죠. 기역은 뭐예요? 거기 일본에 가면요, 일본에서는 갱지와 뭘로? 저지로 구분하거든요. 자, 토지에 건물, 기타에 정착물이 없어요. 둘 다. 근데 토지는 한정되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든지 공법상 규제는 있죠. 뭐 토지용 규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상권들 란 사법상에 있어서의 제한이 없으면 뭐다? 없으면 갱지, 있으면 저지. 그래서 지금 그 기역은 요 설명. 무슨 설명? 저지에 대한 설명. 기역은 저지에 대한 설명. 니은 법률상의 단위 개념으로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요거는 뭐다? 예? 필지, 획지가 아니에요. 획지가 아니라 필지인데 획지는 뭐를 구분한다? 29회 시험에 출제 또 했었죠?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 이행지는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내 동그라미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죠. 이행지 개념 맞습니다. 네 번째, 후보지는 임지지역, 녹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우리는 후보지 개념 맞습니다. 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지진과 같은 재난 시에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를 공지. 예? 무슨 개념? 공지의 개념. 공지가 또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22회, 24회, 작년 30회 시험에 또 출제가 된 용어. 소지는 11회, 30회 시험에 출제됩니다. 개념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셔야겠고, 디귿, 니을이 맞습니다. 디귿, 니을 3번 정답. 자, 40번 용어로 옳은 것.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를 나타내는 개념은 필지가 되고, 택지지역 내 동그라미 내에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그 용도가 변환되고 있는 토지 이행지 개념이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는 맹지.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고. 자, 4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지목 28개의 지목이 나오는데, 택지는 두 번째 감정평가상의 용어. 사찰용지는 지목이 아니에요. 뭐다? 종교용지가 지목이지. 유지, 제방, 국어 이런 게 지목이고, 공지는 지목이 아니고 또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그럼 지목이 몇 개? 3개. 하천, 유지, 제방 3개입니다. 기역, 미음, 비음. 몇 번? 3번 정답. 유지 국어는 개론에서 개념도 나오고 자주 나와요. 자, 40 우리가 건축법상. 자, 여러분 건축법상 주택을 크게 뭘로? 자, 원래 토지 용어 중요해요. 단독주택과 뭘로 나누죠? 예, 공동주택으로 크게 나누는데, 단독주택은 다중주택,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자,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요. 다가구는 단독주택. 자, 43번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나오죠. 한 개 동에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다. 여기에 330제곱미터 이하다. 330은 단 요거 하나밖에 없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3개층 이하. 3개층 이하. 요것만 봐도 다중주택 나와야 돼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그리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우리가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다중주택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출제됐을 때 기숙사로 한 번 많아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4번 요것은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다, 나머지는 다 여기 이제 요것만 335, 나머지는 다 얼마죠? 660제곱미터죠.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를 요건 초과를 하고, 여기는 600, 요거는 뭐다? 이하가 되죠. 아파트는 뭐죠? 5개층 이상인 주택이고, 요거는 2개는 4개층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요건 4개층 이하. 키워드만 잘 구별해 두시면은 답은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토지의 용어, 여러분 주택 저거 출제하기 보면 우리는 토지 용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토지 여러분 실제 거래를 할 때 토지 용어를 여러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관련해서 출제를 많이 해요. 주택은요, 뭐 법이 좀 바뀌면 출제하는데 옛날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다중주택이요, 3계층이 아니라 3층 이하의 주택인데 3계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중주택을 정답으로 많이 묻네요. 보면 22회 그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다중주택을 계속 정답으로 묻고 있습니다. 개념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 자, 토지 특성에서 40페이지로 넘어오시면은 또 매년 또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토지 특성도 매년 출제를 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자, 토지의 특성 또 매년 출제를 하는데, 자, 토지의 특성은 우리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는데, 이 자연적,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본래적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그 중에서 뭐가 나오죠? 부동성이 나오죠.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시킬 수 없는데,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어야 될 것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국지화시킨다.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에 국한시킨다. 이 지문이 좀 많이 출제를 하는 지문이고, 국지화시키니까 토지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그래서 이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나. 지역 분석의 필요성, 근거를 제시해줘요. 여러분이 평가의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할 때 성립 근거, 필요성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토지 가치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뭐가 발생하죠?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것도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고, 또 토지 거래 시에 뭐 여러분 각종 자료,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토지 이용 계획, 가격 이런 걸 다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걸 뭐죠?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건 정보 활동이고, 또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또 확인을 해야 되죠. 뭐다? 임장 활동.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 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토지관계 법규가 복잡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유치가 그 정도 이제 보는데, 그 45번 박스 보시면요. 부동산 활동에서 임장 활동이 중요하고 외부 효과 발생하고 국지화시키는 것은 부동성. 3번이 정답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점수를 거저 주려고 내는 문제예요. 틀리면 안 되죠. 작년 30회는 영속성 출제했고요. 27회로 영속성, 29회는 부증성. 박스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어요. 보기도 꼭 이렇게 3개 주어지고. 이런 건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올해도 박스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자, 46번. A 아파트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돼서 쾌적성이 높아져서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죠. 또 대형마트, 편의점이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편의성이 높아지니까 또 가격이 또 오르죠. 그럼 이것은 뭐가 돼?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네요.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으니 정의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는 뭐다? 부동성이 나와야지. 2번 정답. 정의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다. 자, 47번. 다음은 어떤 부동산의 특성에서 파생된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옳은 것. 자, 토지용 집약화. 여러분, 집약화는요, 계속 출제는 박스 나올 때 집약화가 뜨면은 뭐다? 부증성이야. 부증성.
자, 여러분 인구는 계속 도시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도시로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도시 외곽에 있는 뭐 임야, 전답 등을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택지 공급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특히 도시 토지인 택지가 뭐한다? 부족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택지가 부족되니까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가 경쟁을 벌이죠? 예? 수요자가 경쟁을 벌이죠. 예? 이 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뭐가 오르죠? 집가가 상승을 하게 돼요.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형상으로 인해서 우선은 도시에서 건물이 고층화되는 뭐를? 토지 이용의 집약화 또는 집약적 토지 이용이 나타난다. 조방화,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은 조방화죠. 그래서 집약화를 촉진시켜요. 하여튼 집약화라는 지문이 뜨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 부증성이 나와야 돼요. 부증성. 요 지문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뭐 여러분 29에도 요 지문 떴잖아요. 토지에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켜요. 왜? 면적이 뭐 하기 때문에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증성은 또 면적에 유한하잖아요. 예, 면적에 있어서 유한성으로 인해서 뭐를 가져온다? 독점 소유욕이 발생하죠. 독점 소유욕. 햇빛, 공기 이런 상품 독점하고자 하는 소유욕이 없지. 언제든지 돈도 안 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화니까. 토지의 가격 문제를 발생시켜요. 집가 문제. 그리고 토지의 양적인 공급을 뭐한다? 제한하죠.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양적 공급을 제한합니다. 뭐 걸리죠? 부증성. 3번 정답. 자, 이렇게 또 박스 좀 주의해 두시고, 자, 48번 문제로 갑니다.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후보지나 이행지와 같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 개념은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라 용도의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용도의 전환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임야를 택지로 조성한다든지 간척 개발 뭐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공유 수면 매립 이란 용도의 전환 등을 의미합니다. 자,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물리적으로 토지의 절대량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2번은요, 개념, 부증성의 개념이 2번 지문이고, 부증성을 면적의 유한성이라고 하고, 자, 공유 수면 매립, 송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은 매립 등으로 농지의 양이 증가된 것은 용도의 전환, 아까 토지 이용에서 용도의 전환이지 토지의 절대적 양, 면적의 증가는 아니라는 거. 자,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 용도적 공급 불가능하다. 5번이 정답인데 5번 지문은요 28회 시험에도 정답으로 물었어. 5번은 용도적 공급 불가능하다는 게 가능하다. 여기 28회도 용도적 공급 늘릴 수 없다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물리적 공급은 요거잖아요. 이게 부증성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공급이에요. 그런데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경제적, 용도적 공급. 자,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죠. 그래서 이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 뭐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토지 이용에서의 뭐를 통해서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뭐 간척 개발이라든지 공유 수면 매립이라든지 임야를 뭘로 조성한다? 택지로 조성한다든지 해서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인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줄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용도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가 뭐다? 가능하다. 그런데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어떻게 돼요?
요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증가시킬 수 없다. 불변. 근데 용도적, 경제적 양은 증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11회 시험, 23회 시험, 28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물었죠. 정답. 증가시킬 수 있다. 정답 지문을 또 많이 묻는 내용입니다. 자, 5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49번 문제로 갑니다.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내는 묻는 문제죠. 자,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는 없다. 늘릴 수 없죠. 1번 개념이 나와 있고, 2번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공급의 증가는 여러분 용도 변경에서 증가인데 시간이 좀 걸리죠. 비탄력적.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 양을 증가, 확대시켜 줄 수 있는데 이것은 부증성의 예외, 미추. 부증성의 예외하면 안 되죠.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 뭐 부증성 이론이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공급을 늘려줄 수 있어도 물리적 약 자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증성의 예외다 하면 안 되고 부증성 이론이 적용된다. 그래서 3번 정답. 수요자 경쟁으로 이거죠. 수요자의 경쟁으로 지가가 뭐한다? 급등을 하죠. 그래서 토지 이용이 뭐가 돼요? 집약화됩니다. 집약화. 희소성의 차이로 도시 중심의 토지는 도시 외곽에 있는 교외의 토지보다 임대료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희소성은 외곽이 높을까요? 도심이 높을까요? 도심이 높지. 그래서 이 면적이 또 유한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죠? 희소성이 나타나지. 희소성. 이때 여러분 이 희소성은요, 이 절대적 희소성이란 말을 쓰는데 하여튼 희소성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점점 가중돼요. 여러분 골동품도 희소성이 높죠?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요. 그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 그래서 도시 중심에 있는 토지는 도시 외곽, 교외에 있는 토지보다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나 임대료도 뭐다? 비싼 경향이 있다는 거. 자, 여러분이 오늘 뭐 11시에 오늘 발표한다 했나요? 정책. 네? 그래서 하여튼 원래 이슈들이 정책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이슈되는 건 잘 보세요. 우리 부동산 학교로는 정책 이슈되는 것은 좀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근데 오늘 뭐 발표하는 것 중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데 그거 뭐 몇 프로까지 최종 발표 아직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봐야 되는데 뭐 어제 보니까 6%까지 올린다 하대요. 지금 몇 프로죠? 3.2%? 6%까지 최대 올리면요. 요거, 예? 세금이 얼마에? 거의 뭐 100% 넘게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 세금 100%면 큰일 나요. 예, 여러분, 아무리, 뭐 하도, 여러분, 주택을 다주택자도 팔 수 있도록 하는데, 양도소득세 높게 하면은 팔 수도 없고, 예? 취득세 높게 하면 살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주택 보유 계속 하는데 세금만 많이 내는데 여러분 다주택자 거기서 예를 들어서 6% 하면요 세금이 진짜 많이 낼 때는 1억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기 연봉해도 안 돼.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 세금 내야지. 예. 그러니까 이제 주택 팔라는 얘기인데 뭐 팔 수도 없는데 살 사람도 없고 양도세 높은 거 살 사람도 없고 취득세 높으면 당연히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요 이렇게 이전 못해요. 아파트 분양 가서 제가 이전 활동 또 어떻게 돼요? 또 중간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하도 뭐가 하니까 이번에 뭐죠? 예? 6.17 대책에서 대출 규제한 건 요거는 이제 허용을 한다 하되 대출을 70%까지는 해주겠다 얘기 나오는데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는요. 이 책상에 있는 사람들은 참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장관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올해 시험의 부정성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시험은 28회도 정답 물었고 29회도 정답인데 30회, 27회, 25회는 영속성에서 물었기 때문에 올해는 부정성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부정성을 좀 신경 써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0번 보면 이번은 뭐다? 세 번째, 영속성에서 이제 나오죠. 자, 영속성. 자, 세 번째, 자연적 특성에 있어서의 영속성인데, 영속성은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적 재화예요. 그래서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있죠.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한 3번 출제를 한 지문이고, 비소모적 재화니까 토지에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우리는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에 감가상각이론은 적용되지 않죠. 적용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토지에 투하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배운 거 이제 복습 갑니다. 수익환원법에서, 자, 여러분 평가이론 수익환원법에서 우리는 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이죠. 자본 회수가 안 되니까 무슨 방법? 우리는 직접 환원법. 어디에 적용하죠? 우리는 자본 회수가 필요 없는 농지나 염전 등에 어디에 적용한다? 토지에 적용하죠. 농지나 염전 등 토지에 적용된 직접 환원법에 뭐가 돼요? 근거가 돼요. 자, 여러분 물리적 감가가 안 되죠. 그래서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 이제 평가와 연결을 한번 시켰습니다. 자, 우선 50번의 기억할까요?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시킨다. 이것은 부증성과 관련이 있고,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이 분리 및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가 된다. 영속성과 관련이 있어요. 영속성은 토지를 소유함으로써는 이익은 뭐죠? 집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함으로써는 이익이 이게 분리가 가능해요. 자,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뭐가 발달하죠?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니은 맞고요. 3딕은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하며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한다. 이것은 부동성. 자,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된다. 개별성이죠. 우리가 토지 시장에서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이 된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 개별성. 자, 개별성으로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비대체성, 비동질성, 이질성의 특성이 있죠. 그래서 비대체성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에서의 토지 상품 간에 있어서 완전한 대체 관계를 뭐한다? 제약한다.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이 지문이 우리가 또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고, 또 토지 상품은 또 일반 상품과는 달리 표준화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렵죠? 비표준화로 인해서 대체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으면서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성과 관련이 있네요. 자, 다섯 번째, 장기 투자를 통해서 영속성이죠. 자, 토지로부터 우리 토지에 장기 투자하면은 요거 27회 시험과 30회 출제를 했는데 장기 투자하면은 또 뭐죠?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자본 이득,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 지대 수입을 뭐라고 하죠? 소득 이득인데 이것을 향유 누릴 수 있다. 이 지문이 27회 시험, 30회 시험에 지문에 떴어요. 17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었죠. 영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몇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로 갑니다. 자, 토지 특성과 이와 관련된 파생 형상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건데, 부동성은 임장 활동화하고 이 각종 공사법 규제를 가능케 합니다. 자,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의 뭐를 장기적 배려를 필요로 하죠. 왜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뭐가 된다?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죠.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 뭐를 필요로 한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3번, 부증성은 부동산의 공급 곡선을 일반 재화의 공급 곡선에 비해서 뭘로 만들죠? 우리는 탄력적이 아니죠. 우리는 비탄력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용도의 변경을 통해서 공급이 가능한데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에서는 비탄력적. 수직선인데 뭐죠? 완전 비탄력적이 되겠죠. 완전 비탄력적. 자, 이런 의미겠죠.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이 이렇게 고정됐다. 완전 비탄력적인 무슨 형태? 수직선 형태를 가질 때 우리는 토지 특성 중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바로 부증성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지면 토지 시장에서의 뭐가 어렵다? 균형 가격의 형성이 곤란하다.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하다. 이것을 토지에 뭐라고 하냐면은 물리적 공급이라고 해요. 물리적 공급. 자, 3번. 탄력적해서 틀린 지문이고, 개별성의 특성에서 토지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고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우리는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제공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 토지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최유효용의 성립 근거가 되죠. 그래서 5번 최유효용, 여기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5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죠. 왜냐하면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따라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지속시키게 돼요. 이동할 수 없으니까. 자,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여러분,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에 소모가 없죠. 가치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면서 뭐가 나타나냐?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이 나타나죠. 자,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3번 정답이고,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개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가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 이익과 이용 이익을 분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 가능케 함으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 데는 영속성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54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을 묻습니다.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국지화하여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죠. 맞는 지문이고, 부증성,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물리적, 경제적 밑줄,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물리적으로 토지 양을 늘릴 수 없지.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공급은 가능하죠. 예, 경제적이 들어가서 틀린 지문입니다. 이런 게 함정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2번 정답이고, 3번 영속성은 뭐가 돼요? 우리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 중요성, 이를 높게 합니다. 개별성은 토지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의 성립을 제약을 하고요.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용의 성립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부동성으로 인해서 외부 효과 발생한다. 맞고, 이 분할 합병의 가능성이죠.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토지를 어떻게 돼요? 자유로이 합병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 용도 중에서 최유효 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일반적으로 부증성은 집약적 토지용과 가격의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죠. 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있는데,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지 공업단지의 지정은 위치 가변성 중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행정적 위치. 59번 문제로 가는데, 59번은 잠시 쉬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